네, 아직도 독감이 완벽하게 낫진 않아서 목이 좋지 않은 점 다시 한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중요한 소식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먼저 최은순 관련한 논란입니다. 진짜 저것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은순이 윤석열 체포 이튿날 스크린 골프장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더팩트 단독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최은수는 이 와중에도 스크린 골프장에서 1시간이나 시간을 보내고 운전기사 대동에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저 요양원은 최은순 일가의 가족회사인 ESIND 관계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김건희도 회사 등기 이사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최근에 또 어떤 식으로 언플했었습니까? 충격으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약에 의존하고 있다. 항상 자기네들 논란이 돼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늘 써먹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충격으로 음식도 못 먹고 막 진짜 삐쩍 말라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맨날 쏟아냈는데 지금도 또 그 수법을 쓰려고 했으나 그런 상황이면 최은순이 저렇게 골프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스크린 골프 연습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더팩트에서 명백하게 이거는 빼박으로 최은수님을 확인을 해서 관련한 보도를 한 거고요. 지난 16일에 저렇게 스크린 골프장에 출입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렇게 드나들던 날은 최은순과 노상원의 연결고리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이기도 해서 이것도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뿌리까지 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장인 행사하는 사람인,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고도 알려진 김충식 얘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나온 상황인데, 저렇게 스크린 골프를 대놓고 친다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건 뭐 무당이 골프채 휘두르면 사위놈이 살아난다고 했나 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그 물밥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길바닥에서 윤석열 그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굴욕을 당하면서도 주위에 벌벌 떨면서 심지어 민주진영의 푸드트럭까지 넘어오고 막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정작 저 장모라는 것을 하는 거 보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소식을 원래 접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저들은 당연히 저렇게 모셔야 될 소위 저 뭐 귀족들이니까, 왕이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물밥당 굴욕을 당해도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도 화풀이를 자꾸 엄한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면 결코 지금 윤석열 지키겠다고 나가서 벌벌 떨 일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따위 짓거리를 대놓고 저지르는 게 과연 이게 윤석열 쪽에서도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은순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애초에 선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끝까지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리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정권을 교체한 후로 윤석열, 김건희 말할 것도 없고 최은순, 뭐 김충식 등등 확실하게 다 털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사태를 막고자 지금 계속해서 자기 유리한 짓거리만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양복 차림으로 라고 여기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헌재에 출석을 할 때도 좀 머리 손질하고 뭐 화장하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안 했다. 아주 저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개소리를 저렇게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글로도 남겼듯이 그럼 끌어내라는 지시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여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윤석열이 아니었다, 사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뭐 아예 별의 별소리를 다 쏟아내도 앞에 윤석열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허무맹랑한 소리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더니 2030이 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마디로 지금 백골단, 뭐 신남년 부류들, 그리고 뭐 신천지로 추정되는 사이비 종교, 지금 이들을 겨냥해서 저렇게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고 모든 절차에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바로 한다는 소리가 근데 내가 좀 아파. 그래서 건강 이상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라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다. 이 소식이 어제 저녁에 전해지면서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또 무슨 꿍꿍인지 이게 단순히 아픈데 그냥 거짓말하고 아니 아픈 것도 아닌데 거짓말하고 저런 식으로 뭐 국군 서울지구병원 가는 거냐 요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꿍꿍이를 지금 저지르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진료 허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주고 있고 이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정말 그 빈손으로 복귀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시민들도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파면된 이후로도 저들은 헌재까지 부정하고 테러까지 저지를 수 있는 폭도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번에 명확히 인식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면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28일까지가 1차 구속기간이고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저들이 또 막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꼬투리 잡아갖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빈손 복귀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동훈 처장은 오늘 중으로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빨리 모든 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많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들은 별의 별 꼼수를 다 쓸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럼 저 지지층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국힘 갤러리 정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힘갤, 국힘 비대위갤 지금 여기가 각각 의견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들끼리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트럼프의 등장만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중 바이든 가고 반중 트럼프 오면 윤석열도 바로 부활한다. 이게 저들이 믿고 있는 세계관인데 실제로 트럼프가 뭐 바이든 면전에서 맹 비난했다면서 전 세계 좌파들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막 낄낄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어제 무슨 입장을 전했습니까? 김정은은 핵 보유국, 한마디로 북한의 핵 보유국 얘기를 하고 나는 김정은과도 잘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이버 반응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저 앞서서 트럼프만 돌아오면 끝난다던 사람들 어리둥절할 거다. 트럼프도 이쯤 되면 간첩이니까 CIA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겠다. 이 트럼프도 빨갱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들은 어떤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냐? 야 이거 김정은 망했다. 이 트럼프의 신의 한 수였다. 트럼프가 가지고 노는 거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이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아무리 중요한 그 진실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진실만으로 저들을 설득할 거라고 믿는 그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쪽박찬 사실상 애초에 쇼였죠. 그런 정치인들의 각각 반응들도 정말 가관인데요. 나경원은 야 미국 가서 느낀 게 우리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핵무장 자체 핵무장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경원을 비롯해서 저쪽 진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여태까지도 늘상 지겹게 떠들었던 얘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굴욕을 당하고 온 겁니까? 물론 이제 대다수 상식적인 소위 중도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하진 않지만 소위 통상적으로 중도라고 표현하는 그들 입장에서도 이게 황당하게 볼 수밖에 없는 소식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들의 목표는 태극기 모독당 세력들 결집 그리고 백골단을 자꾸 2030 전체로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움직임, 여기에 지금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진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들한테는. 그리고 홍준표는 또 어떤 얘기하고 있냐? 내가 대선 후보 자격으로 방문을 했다. 정치인 모임이 아닌 축제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국힘 갤에서도 홍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두고 또 국힘 갤러리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내 생각에는 홍준표는 그냥 뭐 패싱 당한 거고, 홍준표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인들 다 패싱 당한 거야. 그럼 미국의 뜻은 뭐냐? 원래 제대로 된 거라면 저것들이 쇼를 했네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야, 이거는 미국이 윤석열과 직접 얘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진실의 그 발자국을 추적해 가는 게 아니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윤석열은 부활한다로 결과를 맞춰놓고 거기에 맞게 그냥 그 내용들을 각색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김문수가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1위로 막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참가비 10만 원 요 카톡방 내용이 논란이 됐는데, 한마디로 윤석열 즉각 석방 촉구 집회 공지라면서 참가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요 얘기가 뭐 최근 정광훈 5만 원을 비롯해서 저 돈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네 저거 라고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도 있지만 바로 저 위에 있는 방 제목과 공지입니다. 보시면 애국자들의 봄 해서 1번 방이라고 돼 있죠. 이거 윤석열 대선 과정에서 카톡방, 소위 지금 막 세미준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랑 그 연결지어 봤을 때 1번 방이 있으면 2번 방, 3번 방, 몇 번 방까지 있을까? 라고 이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공지를 보시더라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애국방이 아닙니다. 윤석열, 김문수를 지지하는 애국방. 한마디로 윤석열과 김문수를 이렇게 묶어놨죠. 그럼 저런 세계관에 계속 젖어드는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지키기 위해서 김문수를 찍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논리를 전개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로도 계속 반영되도록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지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정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아무튼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거짓말, 지금 이게 핵심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이제 마가를 따라하면서 윤석열이 거짓말 좀 할 수도 있지, 니는 거짓말 안 하냐 이러면서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모든 거를 그 기존에 있었던 절차를 짓밟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뭐 선거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양상이 이번 대선이 될 거고요.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99명 간첩 가짜뉴스, 이것도 이미 진작 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한미군도 부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관이도 부정하고 군소식통도 부정하고 할 때도 저들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했었지만 주한미군이 부정을 하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이렇게 명백하게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갤러리에선 믿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누구? 어디? 이런 식으로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실이라는 무기로 저들한테 대응을 하면 저들은 바뀐다. 물론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바뀔 거였다면 애진작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무기만으로 절대 대응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모든 그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최상목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되죠. 지금 저 얘기하는 거 보면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가 대통령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저렇게 무시하면서 상권 분립, 법치주의 운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 뭐 위헌적 발상 타령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위헌적 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은 이번에 쪽지가 아니라 A4로 전해졌죠. 결국에는 내랑 공범이다. 저것도 아주 깊게 얽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만큼 더 이상 최상목한테 뭐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상식적으로 뭐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
사실 이런 시기도 오래됐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